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역의 조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레빗 플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분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만 보충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캐리지 메이커스 레빗 플레인, 블로우즈 레빗 플레인, 사이드 레빗 플레인, 레빗 블럭 플레인, 숄더 플레인,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코치 메이커스 레빗 플레인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스탠리 78번 듀플렉스 레빗 플레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베리타스 스큐 레빗 플레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여기 있는 사이드 레빗 플레인, 베리타스 사이드 레빗 플레인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78번 듀플렉스 레빗 플레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패 같은 경우는 대패날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직각인 날 특성상 대패질을 할 때 저항을 약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이 직각이기 때문에 대패밥이 이렇게 둥글게 말립니다. 둥글게 말리면서 안쪽에서 쉽게 걸리기 때문에 대패질을 하면서 대패밥을 자주 빼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스큐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날이 사선이기 때문에 대패질을 할 때 저항을 좀 적게 느낄 수 있고, 날이 사선이다 보니까 대패밥이 이렇게 안쪽에서 그냥 둥글게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꼬리처럼 길고 둥글게 말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대패질을 할 때 대패밥을 따로 빼주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패질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78번 레빗 플레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약간 저항이 있어서 대패질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베리타스 스큐 레빗 플레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선이라 대패밥이 두꺼워도 저항이 덜해서 쉽게 대패질이 됩니다. 역시 사선날이 훨씬 저항이 덜합니다. 대패밥이 보시다시피 옆으로 똘똘똘똘 말리면서 쉽게 빠져나갑니다. 스탠리 78번 듀플렉스 레빗 플레인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저항이 느껴집니다. 다시 바꿔서 스큐 레빗 플레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훨씬 두꺼운 대패밥인데도 저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직각인 날과 사선인 날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탠리 78번 듀플렉스 레빗 플레인과 비슷한 종류인 이 대패들을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기준대를 부착하게끔 이런 막대기가 딸려 나옵니다. 이런 막대기를 그 본체에 고정하실 때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못이나 아니면 이런 송곳 같은 거를 넣어서 풀고 조이시면 됩니다. 풀고 조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지만 풀어서 반대쪽에 설치를 해서 이 기준대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서 반대편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시 송곳이나 못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또 기준대를 다시 이쪽으로 설치를 해서 쓰시면은, 아까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했지만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해서
대패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조절하는 이 뎁스 스탑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만. 스탠리 78번 듀플렉스 레빗 플레인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종류의 중고 공구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모든 부속이 다 붙어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이중 지출도 안 하시고 또 힘도 덜 듭니다. 이런 부속들은 다 자기만의 규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매트릭이라든가 인치 버전으로는 이것들을 맞춰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빠진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걸 맞춰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부속이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치메이커스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T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대패는 폭이 좁거나 아니면 깊은 곳을 가공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든 대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보시면은 이게 좁은 곳도 내 손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 있고, 깊은 곳도 이렇게 잡고서 넣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패 같은 경우는 베리타스에서 나온 사이드 레빗 플레인인데 레코드사에서 나온 이 제품을 모방하고 또 개량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손잡이가 레코드사 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베리타스사 것은 쓰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쥘 수 있게, 손잡이를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개량을 해놨습니다. 이 대패들의 특징은 지난번에 보셨지만 홈을 넓힐 때, 홈의 그 폭을 넓힐 때 쓰는 대패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면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져서 요 칼날이 맨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끝까지 원하는 구석까지 다듬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대패 같은 경우는 인필 레빗 플레인입니다. 인필 레빗 플레인. 인필이 뭐냐면 이렇게 바깥은 쇠로 만들어 놓고 안쪽은 단단한 나무를 채워 넣기 때문에 인필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이 대패는 레빗 플레인이기 때문에 인필 레빗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는 보시면 이렇게 뒷부분을 쳐서 쐐기를 이렇게 빼내면 빠지죠. 이렇게 해놓고 어미날을 빼서 연마를 해서 다시 넣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넣고서 쐐기를 또 톡톡톡 때려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패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데이도 기억나시나요? 결에 직각이 되게 홈을 파는 일을 데이도라 그러는데 그 데이도 전용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데이도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이 대패는 어미날이 있고 앞쪽에는 양쪽에 날이 달린 이런 새김날, 니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김날로 나무의 결에 직각이 되게끔 결을 끊어주고 대패질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그 데이도 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저 플레인도 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기울여서 시작해서 대패질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가면서 대패질을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런 보조목을 대고서 펜스로 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스로 이용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거리를 맞춰서 펜스로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깊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깊이로 뎁스 스탑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 새김날이 약간 1mm나 이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오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미는 게 아니라 뒤로 한번 당겨 주셔야 이렇게 보시면은 칼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무 결을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끊어 놔야 대패질이 쉬우니까 이렇게 끊어 놓고,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당겨서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면 홈이 파이죠. 지금 날이 좀 연마도 안 됐고 대패가 세팅이 좀 잘 안 돼서 많이 뜯기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뎁스 스탑이 닿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깎아보면 다시 깎이죠. 자, 이런 식으로 깎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홈이 파였죠. 네. 그 다음에 일본 대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각이죠. 직각인데 직각이 아닌 대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이 진 대패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 직각이 아닌 사선. 이 대패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리는 이 모양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리를 그냥 이 천판에다가 그냥 접착제로 붙이거나 못을 받거나 해서 쓰셔도 되겠지만 좀 불안하죠. 그래서 그때는 홈을 파서, 이런 홈을 파서 끼워 넣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접착면도 넓어지니까. 하지만은 만약에 주먹장 모양으로 이렇게 그 홈을 파서 끼운다고 했을 때는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주먹장을 끼워 넣을 수 있게끔 이 홈도 주먹장 모양으로, 반대 모양으로 파고, 이것도 주먹장 모양으로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끼워 넣었는데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홈을 좀 더 넓혀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주먹장을 조금 더 깎아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되겠죠. 그때 쓰는 게 이 대패입니다. 이 대패로 이 주먹장을 조금만 다듬으면 쉽게 들어가니까 이 대패로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서 주먹장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패들은 날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이쪽은 좌라고 써 있고 이쪽은 전 사용자 이름만 써 있는데 아마도 우라고 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좌수용, 우수용, 그래서 오른손잡이용, 왼손잡이용으로 나눠서 판매를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을 나눠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결 방향에 따라서 엇결을 만났을 때, 순결을 만났을 때 서로 그거에 맞춰서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용으로 팔리는 이렇게 생긴 그 턱대패는 좀 구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왼손용, 좌수용이라고 해서 팔리는 이 대패들은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놓으시면은 쓰일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 턱대패나 서양식 레빗플레인이나 턱을 만드는 데 쓰는 이 대패들을 세팅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날 끝이 대패지 폭보다 종이 한 장 정도, 약 0.1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날 끝이 대패집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가공을 하면 이렇게 구석이 깨끗하게 다듬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대패집보다 날이 안으로 더 들어가게 세팅을 하면 밀리면서 이렇게 층이 지게 됩니다. 구석을 깎지 못하니까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이 지게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은 대패 날 끝이 대패집보다 약 0.1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레빗블록 플레인 같은 경우는 양쪽 날 끝을 쓰기 때문에 연마를 하실 때 대패날이 항상 모두 직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선으로 연마를 하게 되면 대패날 끝을 대패집 폭보다 약간 더 나오게 해서 세팅을 했을 경우에
대패날이 사선이 지면서 한쪽은 많이 나오고 한쪽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더 많이 깎이기 때문에 대패질을 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깎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한쪽만 더 많이 깎이고 어느 한쪽은 깎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패날을 항상 직각으로 연마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